이렇게 참 그 사람 그 원정화 씨의 얘기를 어느 것 하나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 경찰 이런 분들은 어떤 근거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변호인으로서 이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신중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화 사건을 직접 변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정화 씨로 인해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던 두 분을 제가 직접 변론을 맡으면서 원정화는 절대 간첩일 리 없다라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겨레의 취재를 보니까 그리고 원정화 씨가 다 형을 마치고 나와서 한겨레나 신동아 이렇게 매체 본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당시에 술을 먹고 진술했다는 둥, 보이부의 보자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원정화 씨를 간첩으로 그렇게 해서 기소하게 된 과정들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수사했던 경찰이라든지 권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수사했던 윤모 검사 이분들도 분명히 겸허하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진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윤모 검사 그리고 권모 경감 이들이 최근 원정화 씨를 만났다는 내용을 저희도 일부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한겨레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저도 이제 전에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법정에서 원정화 씨하고 정말 그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네. 했고 그때 원정화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얘기는 묻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황모대위 사건에서 제가 했었는데 내가 황모대위하고 있었던 일은 다 말하겠는데 내가 간첩인지는 묻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같이 변론했던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께 있을 당시에는 그 황모대위에게 황모야 너 지금 민변 변호사들에게 속고 있다. 착한 황모가 민변 변호사 만나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정화 씨를 직접 만나는 건 뭐 여러모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허지한 기자님을 비롯하여 저도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 네. 다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원정화 씨가 하는 말도 과연 진실일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자, 허 기자님. 네. 그 윤모 검사 그리고 뭐 이름 다 나와 있죠. 윤대혜 검사, 그다음에 네. 권학주 경감. 네. 이분들이 지금 윤 검사는 지금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되어 하고 있죠. 계시고요. 네. 권 경감은 현직에 있는 분이죠. 네. 그 원정화 씨를 최근에 만났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까? 뭐 본인들에게 뭐 직접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튼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네, 분명히 원정화 씨가 그런 분들을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생활비를 뭐 모아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원정화 씨가 다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다 이제 끊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정화 씨의 저희 한겨레와 인터뷰 이후에 또 다른 심경의 변화, 그 과정에서 또 국가기관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국민TV가 취재를 할 때 윤모 검사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제 완강히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권 경감 같은 경우는 답을 주지 않더군요. 뭐 가타부타. 자, 이 원정화 씨가 최근에 그 한겨레 인터뷰를 하면서 미안해한 사람, 황대위라는 사람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등장했던 인물. 황대위는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황주용 대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로 네.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죠. 이제 뭐랄까, 이제 원정화 씨는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황주용 대위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예, 사실은 황주용 대위가 내가 간첩이었었던 것을 몰랐을 거다. 내가 뭐 농담식으로 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때 굉장히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황주영 대위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주영 대위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정화 씨의 최초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는 얘기처럼 수사 자료에 쓰여 있는 얘기처럼 원정화에게 뭐 간첩 이렇게 활동한 것을 들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또 황주영 대위도 인정을 해버렸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황주영 대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물으니까 자기도 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너 이런 거 잘못하면 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 그냥 군복만 벗는 것으로 대충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잘해라. 네. 이렇게 회유를 하니까 역시 황주영 대위도 그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그냥 원정화 씨가 쓴 그 수사 자료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대로 그냥 베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황주영 대위가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황주영 대위의 그런 진술 번복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황주영 대위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네. 황주영 대위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정화 씨도 저를 만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예. 그 황대위가 간첩 혐의를 받은 건 아니죠? 황대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앞서 허지영 기자님 말씀하신 불고지 부분이고요. 네,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간첩 혐의입니다. 이제 간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간첩의 범위를 허술하게 넓게 잡고 있는데요. 그 반과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형을 받고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고 반과단체에게는 이익이 되는 온갖 사실, 그걸 국가기밀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네. 수집, 중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간첩죄가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고 반과단체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걸 네. 국가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과는 여러 가지 좀 결을 달리하는. 그래서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오른팔 이광재 뭐 이런 것들도 북한에 전달되면 국가기밀이 되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당시 황주영 대위는 그 간첩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 기억에 4건 정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황당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원정하고 속초에서 만나가지고 그 황주영 대위의 부대가 저 속초를 지나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만나고 속초로 지나갖고 이 길로 이로 쭉 올라가면 우리 부대가 있다. 이게 국가기밀로. 그리고 당신의 부대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뭐 하조대 부근이다. 하조대가 어디냐? 애국가 보면 그 소나무가 많이 나오는 그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거기가 동해안의 소나무숲 하조대 그 부근이 우리 부대 위치다. 이런 게 국가기밀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이제 국가기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탈북자 정보를 원정하게 전달했다는 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국가기밀 수집 탐지 간첩죄가 인정이 되어서 결국은 불고지죄 하나하고 그 부분 간첩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원정화 씨가 진술을 뒤집은 것 이외에 그 당시에 황대위가 그런 불고지죄나 또는 간첩 혐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은 없었습니까? 뭐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정화 본인의 진술 말고는 사실상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고지 자체가 원정화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원정화 말고는 없는 거죠. 네. 네, 그건 황주영 물론 이제 본인이 아까 허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일부 자인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 군 기무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본인 진술을 빼고 나면 원정화 간첩이라는 사실을 원정화 말고는 입증해줄 만한 증인이 없었던 것이고 그 탈북자 정보를 본인에게 자기가 간첩인 줄 알고도 탈북자 정보를 그 당시 일부 그 안보 강연을 오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원정화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탈북자 정보의 전부였던 건데요. 그것을 결국은 이제 핵심은
원정화 간첩인 걸 알고 그 얘기를 해준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원정화 본인의 진술만이 가장 유력한 증거였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저로서는 좀 황당한 것이 지금은 원정화가 화재현 기자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뭐 농담식으로 했다는 등 그 부분을 이제라도 협조해주겠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법정에 나와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황대희에게 주영아 내가 그때 너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간첩이라는 거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후회한다느니 농담식으로 술 먹고 했다느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원정화 개인 인생의 그런 비극을 떠나서 한 사람의 젊은이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망가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정화 씨도 깊이 참여하고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